인생은 여행과 같은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조난이 된다. 안녕하세요, 빌리버입니다. 요즘 바쁘게 사는 사람은 많은데 표정도 없고 삭막한 것 같습니다. 다들 해야 할 일은 많고 스마트폰만 켜면 컨텐츠가 넘치잖아요. 하루는 참 바쁘게 돌아가는데 삶은 텅 비어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가 가끔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왜 사는 거지? 무엇을 위해 사는 거지? 어떻게 살아야지? 그런데 답은 안 나옵니다. 주변에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마음 터놓을 사람은 없고, 성취는 있는 것 같은데 의미는 없고, 정보는 넘치는데 그럴수록 더 불안하기만 하죠. 왜냐하면 사회의 게임 규칙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신뢰 기반 오프라인 게임에서 인지도 기반 온라인 게임으로요. 오늘은 삶의 의미를 잃어가는 현대인들의 여행기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삭막해질까요? 왜냐하면 다들 여유가 없습니다. 시간이나 돈만의 여유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여유, 상황을 한 번 더 돌이켜볼 여유, 나 자신을 돌볼 여유. 여유는 원래 괜찮다라는 감각에서 나오잖아요. 대충 이 정도면 만족스럽다, 조금 부족해도 충분하다, 실수해도 괜찮다. 근데 요즘은 허무주의와 완벽주의 사이에서 적당한 만족이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적당하다는 기준이 계속 높아지니까요. 옛날에는 괜찮았던 삶이 돌이켜보면 부족하게 느껴지고, 오늘 괜찮았던 삶이 남들과 비교하면 뒤처져 보입니다. 그래서 늘 결핍된 상태로 위축된 채 살게 됩니다. 위축되면 표현이 줄어들고 표정이 사라지고, 그럴수록 인간관계는 나빠집니다. 혼자가 될수록 더 불안해지고, 그럴수록 여유는 더 사라지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삭막함은 성격이 차가워져서라기보다는 불안이 만성화되면서 생기는 부작용에 가깝습니다. 불안하고 삭막해지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비교의 상대나 영역이 끝이 없어요. 마치 극도로 소모적인 무한 군비 경쟁 같습니다. 예전에는 비교를 소수의 옆 사람과 하거나 좁은 영역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스크린만 보면 전 세계에 잘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 외모, 소비생활, 그걸 보면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신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대개 이런 결론으로 흘러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늦었다, 나만 뒤처진 것 같다. 심지어 비교를 통해 위로받기도 합니다.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을 보며 잠깐 안도하죠. 근데 그 위로는 오래 못 갑니다. 비교는 구조적으로 다시 불안을 만들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비교의 영역입니다. 매력이나 경제력, 권력 같은 큰 영역만이 아니라 취향, 인간관계, 바디 프로필, 소비 수준, 심지어 인성까지 모든 게 다 평가 항목처럼 느껴집니다. 게다가 외모는 아이돌과 비교하고, 재산은 자산가와 비교하고, 그들의 생활로부터 대리만족을 느끼면서도 박탈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평가되는 것이 됩니다. 이처럼 비교할수록 기준은 높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준이 비현실적으로 올라가 버릴 때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즐기는 컨텐츠는 현실이 아니라 판타지니까요. 드라마나 게임, 웹툰, 쇼츠, 이러한 편집된 환상만 계속 보면 사람은 어느새 그 환상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높아지면 쉽게 낮추기도 어렵습니다. 기준을 낮추는 순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낮춘 사람은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기준 미달이다. 이번 생은 망했다. 그래서 판타지를 통해 다시 전세 역전을 꿈꾸죠. 압도적으로 성장해야 하니까 나 혼자 레벨업 해야 하고, 앞서서 살아야 하니까 상태창을 가지고 회귀해야 합니다. 현실에서는 코인이나 도박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때부터 삶의 목표가 바뀝니다. 나답게 사는 삶이 아니라 기준 미달이 되지 않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결핍을 생산하는 구조입니다. 결핍이 있어서 소비를 하고 판타지에 빠지는데, 그럴수록 기준이 높아지면서 결핍이 커집니다. 그런데 이 결핍이 만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가진 걸 지키는 삶이 아니라 부족한 걸 채우는 삶을 삽니다. 이러한 삶은 내가 가진 소중한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것들은 이미 가졌고 부족한 것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유머러스한 대화, 사소한 것에 터지는 웃음, 멍하니 있는 시간, 이런 일상은 사라지고 숫자로만 평가되는 일상에 점점 삭막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권태롭고 우울해져서 버틸 수가 없게 되죠. 뭘 위해 사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때 깨닫습니다. 행복은 숫자가 아니라 의미에 있다는 것을요.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것은 게임의 룰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오프라인 지역사회 기반의 신뢰 게임이었죠. 정보도 제한됐고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제한돼 있었습니다. 그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뢰가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수의 플레이어와
오랫동안 깊게 관계 맺으면서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사기를 친다는 생각조차 못했고 정직함이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게임판이 온라인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뢰보다는 인지도가 중요하죠. 지금은 인플루언스 게임이에요. 얼마나 팔로워가 많냐,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냐, 얼마나 영향력이 있냐, 이러한 인지도를 통해서 다수의 플레이어와 얕은 관계를 맺고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다 보니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알기도 어렵거든요. 게다가 신뢰는 쌓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인지도는 순식간에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말하거나 사기를 쳐서 얻는 편익이 굉장히 커진 게임입니다. 신뢰 중심의 사회에서는 정직하게 책임지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인지도 중심의 사회에서는 자극적으로 관심을 끄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결국 사회 전반적으로 신뢰가 깨진 게 시발점입니다. 신뢰가 깨지면 의심이 퍼지고 의심이 퍼지면 갈등이 조장됩니다. 신뢰 사회에서는 서로를 기본적으로 믿기 때문에 증명할 수고가 적죠. 근데 신뢰가 깨지면요, 신뢰를 담보하기 위한 증명이 필수가 됩니다. 증명하기 위한 평가가 생기고 평가하면 비교가 늘고 비교할수록 불안이 늘고 불안해질수록 갈등이 커집니다. 이렇게 갈등은 재생산되면서 바이럴로 전파됩니다. 그러면 사회에는 계산 없이 이타적인 플레이보다는 합리적이고 계산하는 플레이가 우세해집니다. 목적 없던 친절은 목적 있는 의도로 비춰지고 관계는 비용이 되고 낭만은 사치처럼 계산됩니다. 그러면 각자 자기 것만 챙기는 적자 생존이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합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게임 이론 관점에서 말하면 배타적인 플레이, 최소 손실 전략입니다. 게다가 사기꾼들과 범죄자가 손실보다는 이익을 얻는 뉴스를 볼 때마다 배타적인 플레이 스타일이 강화됩니다. 그래, 이 시스템이 문제인 건 알겠는데 착하게 살아봤자 바보만 되네. 그냥 남들 안 믿고 손해만 안 볼래. 나만 아니면 돼.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플레이합니다. 최대 이익을 노리는 플레이가 아니라 최소 손실을 노리는 플레이. 너무 열심히 살지도 않고 타인을 믿지도 않고 주도적이기보다는 방어적으로 나의 배를 숨기며 손해를 회피합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의 비겁함이라기보다는 신뢰가 무너진 게임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균형점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배타적인 플레이가 늘어날수록 사회는 더 삭막해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잠재적인 위험으로 보기 시작하니까요. 결국 삭막함은 사회 전체에 만연한 문화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현대인들의 의욕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의지를 불태울 만한 가치가 사라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 삶을 바칠 만한 신뢰 기반의 가치들이 있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이웃, 동료, 이러한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삶의 의미가 되어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의미보다 숫자가 중요해지고 관계보다 이익이 앞서는 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안에서는 누구라도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정신이 차려져서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열심히 살수록 우울해지고 쉴수록 불안하고 성공할수록 허무해집니다. 이게 개인의 결함이 아니라 룰이 바뀐 세계에서 생긴 인지 부조화, 그리고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적응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같은 새로운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게임의 변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사람은 더 최소 손실 쪽으로 기울기 쉽죠. 이러한 상황일수록 세계의 구조와 나의 세계관을 해체하고 통합해가면서 견문을 넓히고 본질을 통찰해야만 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 세계의 구조와 세계관을 탐구하며 인류의 비합리적인 신념과 역기능적인 사고를 점검할 것입니다. 그럼 다 같은 구도자로서 모든 존재의 여행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